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조진주였습니다. 훅 인터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전국이 어지럽다고 합니다. 정치가 사라졌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한국 정치가 가야 할 길 어디인지 원로의 지혜를 구해보겠습니다. 보수의 장자방 윤여준 전 상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잘 지내시는지요? 네, 세월은 잘 가잖아요. 아, 그렇습니까? 어떻게 지내세요? 뭐 그냥 하루가 그냥 하루같이 지내죠. 네. 혹시 눈여겨보는 정치인이 있으십니까? 요새. 네. 누가 보인다 이런 사람 있습니까? 저기 뭐예요? 천하람 후보. 천하람이요? 예. 네. 전 잘 모르는데 네. 그분을. 전 좀 놀랐어요. 그래요? 그 당에서 네. 그런 젊은 후보가 나올 거라고 상상을 못 해봤기 때문에. 네. 근래는 제가 뭐 당 사정도 잘 모르고 그래서 그렇겠지만 그런 굉장히 좀 놀랐어요. 그래요? 네. 이준석 전 대표 나왔을 때보다 더 놀랐습니까? 이준석 전 대표 나왔을 때는 당선됐을 때는 뭐 좀 놀라긴 했지만 네. 이준석 씨는 전서부터 그런 존재를 알았던 사람이고 네. 또 몇 번 이런 좌석에서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걸 들은 일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뭐 신선하게 느끼지는 않았는데요. 네. 이번에 천하람 후보의 경우에는 굉장히 신선한 충격을 받았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 얘기는 잠시 후에 또 나누겠습니다. 장관님, 검찰이 결국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어찌 보셨는지요? 뭐 다 예상했던 일 아닙니까? 네. 예. 그 뭐 특별히 무슨 그래도 유력 대선 후보였고요. 야당 대표인데 검찰이 구속영장까지 청구하니까 뭐. 근데 저는 조금 생각을 달리하는 게 네. 이재명 대표의 혐의가 예. 이 양반이 무슨 민주당 대표가 된 후에 저지른 일이 아니고 예. 그 이전에 지방자치단체장 할 때 저질렀던 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구분할 필요가 있다. 네. 지금 신분이 야당 대표라고 그래서 과거에 저질러졌던 혐의까지도 수사하지 말라는 건 난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런데 혐의가 보면 정책 판단을 한 걸 가지고. 그거는 별개의 문제인 네네. 것이고. 예. 네. 알겠습니다. 별개의 문제니까 이건 지나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네. 여당과 야당 입장이 다르지 않습니까? 네. 체포 동의안을 부결시킨다 이렇게 민주당에서는 얘기하고 있고 국민의힘에서는 불체포 특권 이렇게 내려놓고 영장실질심사 받아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들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근거야 나름대로 다 있는 거죠. 있는 네. 거고 이재명 대표 자신이 마치 불체포 특권을 포기할 것처럼 말한 일도 있지 않은가요? 있죠. 네. 그런데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대표니까 네. 어쨌든 보호하려고 그러지 않겠어요? 예. 그러니까 국회에서 표결하면 다수당이니까 네. 통과되겠죠. 네? 통과가 안 되겠죠. 그래 안 되겠죠. 그러니까 네. 자기들 의지가 관철되겠죠. 그러니까 네네. 제 얘기는 그런 뜻이죠. 자,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정치권은 어떻게 흘러갑니까? 지금까지도 극한 대결을 해왔는데 네. 이게 계속 이렇게. 계속 극한 대결로 가겠죠. 이재명 대표가 어떤 선택을 하면 네. 정치적으로 매우 옳은 수를 두는. 저는 아주 단순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예. 근데 저는 혐의 사실을 잘 몰라요. 네. 그게 얼마나 구체성 있는지도 모르고. 자, 혐의는 두고. 네. 그렇다면 본인이 그렇게 자기는 정말 결백하다고 예. 전혀 감출 것도 없고 숨길 것도 없다고 얘기를 할 것 같으면 네. 가서 실질심사 받아요. 그래요? 왜 못 받습니까? 그렇게 해서 오히려 심사 결과 네. 검찰이 구체적인 혐의 사실이 입증이 안 됐다 네. 하면 그 감당을 어떻게 할 겁니까? 이 정권이? 그렇잖아요. 네. 네. 그런데 또 네. 그 검찰은 또 보강수사에서 또 영장을 치겠죠. 그거 또 가요 그러면. 또 가요? 그러면.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네. 50억 클럽 곽상도 전 의원 판결 보지 않았느냐. 네. 그래서 판사들 판결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뭐 우리나라 사법부를 불신한다고 전제를 하면 뭐 어떤 재판을 믿을 수 있겠어요?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럴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요? 네. 그렇게 가는 게 낫다. 저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당당하게. 그래요? 네. 아니 이재명 대표가 수도 없이 여러 차례 자기는 명명백백히 결백하다고 했으니까 예. 그 말대로라면 왜 못 갈 이유가 뭐 있냐는 거죠. 오히려 나는 뭐 정치적으로 역공할래도 가겠네. 역공을 위해서 가야 된다. 가야 된다기보다는 저 같으면 가겠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정치가 사라졌다고 얘기하는데 검찰은 지나치게 정치 중심에 들어와 있는 건 같습니다. 글쎄요. 뭐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네. 정치의 중심에 와 있다고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건 좀 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네. 제가 보기에는 이 정치력의 부족한 그 부분을 네. 검찰공으로 메꾸려고 하는 것 같은 제스처를 쓰는 거는 저도 느낄 때가 있어요. 예. 그건 뭐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그렇다고 검찰권이 정치의 중심에 와 있다고까지 할 수 있나 하는 건 저는 조금 좀.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입니다. 검찰총장을 하다 직행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하고는 조금 더 좀 거리를 두는 듯한 모양새를 보여주는 게 훨씬 정치에는 도움이 될 텐데 그런 판단은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보면 나름대로 그 대통령이 자신의 의지를 관철하는 수단이 결국 그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대통령의 판단이 그런 것 같은데 중요하게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은 그 길로 자꾸 가면 안 돼요. 그 방법을 자꾸 쓰면 안 됩니다. 예. 어쩌다가 한번 쓰는 건 몰라도 네. 그런 건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어쨌거나 지금은 본인이 아무런 정치적 기반이 없잖아요. 네. 그다음에 지지도가 지금 30%대를 취임하고 계속 30%에 머물러 있어요. 예. 잠깐 40% 왔다 갔다 한 일이 있지만 네. 그런 상태에서는 힘을 발휘할 수가 없으니까 예. 우선 다급한 대로 검찰권이라도 행사를 해서 사태를 좀 통제하겠다라는 욕심을 가져보는 묵직하죠. 네. 국민의힘 당권 레이스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나경원 빠지고 유승민 빠지고 그 자리에 유승민 빠지고 나경원 빠졌다고 해야죠. 그 자리에 안철수가 들어갔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조금 속도를 붙이나 했는데 지금은 좀 정체돼 있는 것 같은데 어찌 보시는지요? 그거는 뭐 필연이죠. 필연입니까? 네. 아니 그 안철수 후보가 별의 순간을 잡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별의 순간을 잡을 때가 오면 얼른 잡아야 되는데 네. 그게 별의 순간인지 아닌지 잘 알지도 못할 수도 있고 그렇죠? 뭐 정치를 한 10년 했다고 그러지만 아직은 뭐 경력이 짧은 편이고 제가 볼 때는 정치적 소양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과거에 본인 보고 당신은 정치하면 안 된다고 충고한 일이 있어요. 하지 마라. 네. 내가 당신 정치 못한다. 네. 그리고 이 기업을 운영하던 사람이잖아요. 거기서 쉽지 않다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청와대가 아니지 이제 용산이죠. 네. 용산에서 뭐가 세게 압력이 오니까 그만 물러나는 모양 그렇죠. 제가 만들어졌어요. 네. 그거 다 저는 예상했어요. 방법이 없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왜 거기서 물러서냐 말이야 버텨야지 그러는데 물러서면 오는 여러 가지 상황을 생각해 보면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안 물러설 수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래요? 그러면 한국에서 정치하기 어려워요. 그렇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조직도 없는 사람이 또 메시지를 능하게 쳐서 그걸로 무슨 회오리 바람을 일으키는 능력도 없고 이게 싸움이 길어지는 싸움 안철수 후보는 하기가 어려워요. 단기전을 몰라도. 지금도 전당대회가 아직까지 지금 보름 이상 남았죠. 보름이라는 건 안철수 후보한테는 굉장히 긴 기간일 거예요. 그럼 앞으로는 이게 점점 더 지지도가 올라갈 일보다 내려갈 일만 남았다고 저는 봐요. 그래요. 안철수 후보는. 뒷받침할 만한 게 없으니까. 자기가 메시지로 표를 얻든지 조직을 얻든지 뭐 어쨌든 뭘 얻어야 되는데 그런 수단이 없어요. 아니 왜 안철수 후보는 그 목소리를 내지 않을까요? 왜 자기의 생각을. 많으니까요. 잃을 게 많아서. 권력하고 척을 지면 잃을 게 많은 사람은 절대로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정치하지 말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김기현, 안철수, 천하람, 한교안 사자 구도는 이제 어떻게 흘러갈까요?
선택의 승자는 정해진 거 아니에요? 아, 정해졌습니까? 김기현 후보가 저는 그렇게 절대 보는데 유리합니까? 다만 이제 과반수를 넘기가 어려워 보이긴 하더라고요, 보니까. 예. 예, 그렇긴 하지만 결국 뭐 1차 투표에서 가장 표를 많이 얻는 거는 김기현 후보 아니겠어요? 뭐 그렇게까지 도와주는데 그것도 못 얻으면 어떡해요? 그렇습니까? 그렇게까지도. 김기현 후보가 대통령과 한테 뭐 의견 묻겠다. 공천 뭐 총선 관련해서도 그럼 대통령 의견 무시하고 공천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아니 지금까지 여당이 대통령 의사를 무시하고 공천한 일이 있습니까? 없겠죠. 어느 정도까지를 대통령이 의사표시를 하고 관철하느냐는 건 뭐 다를 수 있으나 네. 예. 대통령을 어떻게 완전히 무시하고 여당이 공천하겠어요. 예. 예. 그런데 이런 얘기를 굳이 할 필요도 없잖아요. 해야 될 절박한 이유가 있나요? 모르겠습니다. 자꾸 옆에서 뭐라고 뭐 추측하는 사람들이 있는 모양이죠. 그런데 계속해서 당정 분리 뭐 이런 얘기가 안 나오고요. 그리고 대통령 얘기만 계속 얘기하는데 결국 뭐 명예 총재, 명예 대표로 이렇게 모셔야 된다. 당 대표로 가능하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 대통령 책임자 하에서 현직 대통령이 뭐 명예 총재는 또 뭐예요? 명예 대표 명예 대표는 또 뭐예요? 아이고 그건 좀 속된 말로 웃기는 얘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왜 계속 나올까요? 모르겠습니다. 네. 당무 개입 논란에서 당정 일체론 갔다가 명예 당대표 추대론까지 나왔으니까. 아니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들이 항상 당정 분리라는 원칙은 제시하면서도 네. 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눈에 띄게 눈에 안 띄게 다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잖아요. 네. 당도 대통령 의사를 완전히 무시해가지고는 자기들도 어려움이 많이 있으니까 가능한 한 대통령하고 의견을 조율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고. 예.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근데 그렇게 하면 되는데 조용히 했는데 왜 굳이 요즘은 윤핵관이라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할까요? 글쎄요. 저는 뭐 윤핵관이라는 분들은 아는 분이 한 분도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 정치를 하는 뭐라고 그러죠? 수준이 너무 좀 뭐라 그러나 좀 세련되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 그거 좀 세련되게 하면 될 텐데 왜 그렇게 저는 그 보면서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미국 프로레슬링 있잖아요. 예. 그 프로레슬링 보면 왜 그 선수들 나와가지고 막 이상한 몸짓하고 표정이어서 막 힘자랑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예, 다 짜증 플레이예요. 그러니까 예. 그렇게 막 그거 하잖아요. 네. 과시하잖아요. 꼭 그거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네. 예? 예. 근데 굳이 이렇게까지 당에 대통령실에서 개입해가지고 사람들을 노골적으로 쳐내는 그래서 당대표 만드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그러니까 순진해서 그렇다고 봐요, 저는. 순진해서요? 예. 그 얼마든지 기술적으로 노래나 갈 수 있는데 네. 저렇게 다 드러나게 하니까 예. 얼마나 순진해요. 얼마나 정직해요. 정직합니까? 너무 조금 투박하고 좀 모른다 이런. 옹기 그릇도 좋잖아요. 사기 그릇만 좋습니까? 아니 그런데 이진복 정무수석 대통령 정무수석이 이렇게 지목해가지고 안철수 후보 아무 말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너무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청와대 수석이라는 자리는 예. 대외적으로 활동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네. 대통령을 보좌하는 자리지. 예. 예. 그 전에는 그 원칙을 잘 지켰는데 이게 박근혜 대통령 돌아가지고 그 원칙이 무너졌어요. 네? 정무수석이 막 푹 해봐가지고 네. 막 여당도 만나고 다니고 막 텔레비에 그게 막 보도가 되고 하는 그때 벌어졌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과거에는 정무장관이라는 보직을 만들었던 이유가 예. 대통령 의중을 받아서 여당하고도 야당하고도 정치적 협상하고 의견 교환하고 하는 것을 맡기려니까 수석은 하면 안 되거든요. 네. 공개적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런데 요즘에는 그게 없어져 가지고 청와대 수석 비서관이 막 저렇게 공개적으로 막 정치적 발언을 하고 그건 말이 안 돼요. 자기 직분을 모르는 거예요. 그거. 그렇습니까? 네. 천하람 눈여겨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천하람 돌풍 무섭습니다. 상승세 분명하고요. 가장 늦게 등판했는데 간신배 윤핵관 퇴진시키겠다. 대통령 공천 불개입 명문화하겠다 이런 얘기하는데 네. 지금이야 이제 선거 때니까 말을 자극적으로 해야 되고 통쾌하게 듣는 사람 통쾌하게 해야 되잖아요. 예. 네, 그렇지만 아마도 이제 뭐 천하람 후보가 만약 대표가 됐다고 하면 네.
예, 뭐 대통령을 막 배척하면서 당무를 운영하려고 그러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게 서툰 사람처럼 보이지 않던데요. 그렇습니까? 네. 네. 젊은 친구가. 저는 굉장히 좀 이번에 여러 가지로 좀 놀래서 예. 굉장히 앞으로 주목해서 좀 보려고 그래요. 그렇습니까? 예. 굉장히 성장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예. 여러 가지로 그 옛날 우리 어른들이 예. 인물을 평가할 때 신원서판이라는 걸 많이 자주 썼어요. 예. 요즘 안 쓰지요. 네. 예? 그 신원서판으로 봐도 네. 굉장히 저는 그 상당히 뛰어난 데가 있어 보여요.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야, 저 당에서 저런 인물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못 해봤는데 네. 그래서 한번 주목해서 봐야 되겠다. 요새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황교안 후보는 어찌 보시는지요? 그분은 이번 전당대회 때 왜 출마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그 강성 보수에 지금 지지를 얻고 그렇게 목소리를 내고 계십니다. 지금 후원금도 가장 먼저 채우시고요. 강성 보수. 네. 뭐 강성 보수를 대변해야 될 책임을 지고 있다면 뭐 나와서 어쩔 수 없이 대변해야 되겠죠. 네. 그러나 뭐 대표가 되기는 어려운 거 아니에요. 네, 부정선거 아직도 주장하고 계시긴 합니다. 누가 이 당대표가 돼야 네. 국민의힘은 총선을 치르기 유리할까요? 그 쉽게 얘기하기 어렵죠. 총선 앞으로 1년 남았는데 그때 민심이 어떨지 알아요? 네. 근데 우선 네. 대통령 지지율이 잘한다보다 잘못한다가 훨씬 높습니다. 높죠. 그러면은 대통령의 중간평가 이런 형식을 띌 가능성이 높잖아요. 높죠. 네. 그러면 당이 대통령과 손을 잡고 단결해서 가면 질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때는 당과 대통령 일치가 돼야 되고 네. 어떤 때는 생각이 달라야 되고 그때 다른 것인데 네. 무조건 당이 대통령을 추종했다가는 선거 때 아마 유권자들한테 심판받을 거예요. 그래요. 또 그렇다고 무조건 대통령한테 또 대통령의 뜻을 거부한다? 그것도 더 좋은 일은 아닐 것이고. 네. 지지율 언급해가지고 저희가 개요 하나 읽고 가겠습니다. 리얼미터가 미디어 트리뷴 의뢰로 지난 13일에서 17일까지 조사했는데요. 네. 윤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40.4%입니다. 부정평가는 57.5%였는데요. 그 전까지 지난 6일에서 10일까지 조사한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36.9%였습니다. 그러니까 30%를 유지하다가 이번에 40%대로 반등했다는 얘기 전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저는 네. 국민의 한 사람으로 네. 요새 이런 생각을 해요. 윤 대통령이나 이재명 대표나 두 분 같은 분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어쨌거나 정치에 책임을 진 두 분이니까 정치의 탄력성을 회복하지 않으면 이거 보통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탄력성이라면요? 그러니까 정치란 끊임없는 타협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싸웠다가 타협하고 이게 탄력성이잖아요. 네네. 근데 이거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러니까요. 극한 대결로만 간다고요. 네. 이런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면 사회적 약자한테 그 피해가 고스란히 가게 마련이에요. 그러면 국가나 정치나 극단적으로 단순화해서 말을 하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려고 있는 거예요. 법도 마찬가지고요. 강자는 내버려도 잘 살아요. 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려고 있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사회적 약자한테 그 피해가 고스란히 간다고요. 그러면 대통령이나 야당 대표나 자기 큰 본분을 망각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앞의 정책 이해를 초월해서 정치의 탄력성을 회복하는 것에 두 분이 다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두 분 다 국민의 심판받는 날이 올지도 몰라요. 그렇다면 가장 강자 대통령이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탄력성을 보여줘야죠. 그래야죠. 그럼요. 대통령이 야당과 대화하는 자세 보여야죠. 근데 이후에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후보가 이제 과거부터 그런 혐의가 다 나와 있었지만 그 대통령 선거 끝난 후에 지역구 나가서 당선돼서 보궐선거에서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제1야당의 대표가 됐어요. 그러면 아무리 그런 혐의가 있다 하더라도 저는 대통령이 그때 바로 만났어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그 혐의는 검찰이 수사하면 되는 거예요. 대통령 야당의 제1야당의 대표가 당선이 됐으면 그건
그 제1야당을 지지하는 국민을 위해서라도 네. 국민에 대한 예의로라도 만났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건 정치가 아니에요. 안 만난 건 정치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꼬여있는 이 전국이 풀리지 않습니다. 한 걸음도 이렇게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이미 이제 늦어가지고. 예. 그래도 지금이라도 풀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정치적 탄력성. 근데 지금은 쉽게 풀기가 너무 어려울 갈 때까지 갔잖아요. 예. 그러면 푸는 방법이 의지만 있으면 없는 건 아니겠으나.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그것까지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죠. 조금 알려주셔야지. 제가 뭐 대통령도 아니고 야당 대표도 아닌데. 그래도 조언을 해주셔야지. 지금 조언은 저 비싸게 비공개로 하려고. 그러시구나. 아니 뭐 정치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무슨 특별한 무슨 뭐 비밀스러운 뭐 계책이 필요한 거 아니잖아요. 지금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나 지금 국가가 이제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다른 속도로. 위기라고 합니다. 경제 위기, 민생 위기. 여야 정부와 국민 똘똘 뭉쳐도 이걸 해결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여야가 극한 대결로 싸움을 하고 있으면 누가 국민을 보살필 건데요. 자, 대통령이 지금 정부 여당이 그 야당하고는 지금 얘기하지 않겠다, 손을 잡지 않습니다. 그러면 야당이라도 뭐라고, 야당도 큰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니까 야당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제가 이재명 대표라면 오케이, 내가 검찰 수사 받을 테니까 야당하고 대화해라. 검찰 수사 받았어요. 대화하자 했어요. 받았는데 그거는 뭐 이거 뭐죠? 종에다가 뭐 써가지고 가서 그거 내놓고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검찰 조사의 방법입니다. 방법 형식 논리로 보면 그렇죠. 그러나 그 검찰 수사에 제대로 응한 건 아니죠. 아니 그 조사 받고 왔잖아요. 형식 논리로 보면 그런데 실질적인 조사는 아니었잖아요. 자, 그러면 나는 이 사법 문제를 풀 테니까 민주당 나서라 이렇게 얘기해. 그냥 민주당만 나서라가 아니라 대통령한테 얘기하는 거죠. 내가 그러면 검찰 수사 받겠다. 그러니까 대통령도 여당도 야당하고 대화하고 여당도 여당하고 대화해라. 국민을 위해서 우리가 정치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왜 하면 그러면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뭐 국민들이 열화 같은 지지를 보낼 텐데. 아니 이재명 대표는 나 검찰 조사 받았다. 자, 우리 민생을 위해서 다 함께 나가자. 그거는 막 국민이 뻔히 아는 거잖아요. 형식 논리로 갔다 왔다는 거지. 그게 무슨 조사 제대로 받은 게 아니잖아요. 검찰이 저렇게 수사하지 않으면, 이렇게 검찰에 계속 이렇게 끌려다니지 않으면 조금 더 전국이 조금 화해 무드가 조성될까요? 글쎄요. 아니 근데 정치가 국민들한테 조금 희망을 주고 좀 다독이고 그래야 되는데 정치가 걱정거리입니다 지금. 그런 지가 벌써 어제 오늘이 아니죠. 예전에도 이 말은 했습니다만 정도가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여당 대통령은 나아지겠지 하면 더 나빠지고 나아지겠지 하면 더 나빠지고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그렇죠? 지금은 정치가 없다 그래도 과언이 아니죠. 그렇죠. 여야가 저렇게 맨날 극렬하게 싸움만 하고 있으니까 정치가 없는 거잖아요. 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딱 그러니까 민주당에선 김건희 특검하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는 뭐 항상 대치만 하게 되는 거죠. 그럼 계속 이렇게 그렇게 열차처럼 지금 그렇게 충돌하는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건 이걸 어쩌겠어요. 자, 김건희 특검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켜요. 그럼 대통령이 이걸 받을까요? 글쎄요. 그럼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겠죠, 뭐. 누구한테 물어보니까. 이 정치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가출한 정치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저한테 물어보십니까? 그래도 보수의 좌장이신. 제가 어째 보수 세력한테 물어보시면 저를 좌장이라고 그러나. 참. 그래도 보수의 브레인이신데요. 보수 진영의 존경심을 가장 많이. 보수 세력에서는 저를 보수로 인정 안 해주니까. 왜요? 왠지는 저는 모르죠. 보수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또 그렇다고 진보는 아니시잖아요. 보수의 큰 우두머리라고. 진보는 또 보수라고 그러고. 그렇죠. 보수는 맞는데. 그건 저는 올 데갈 데가 없어요. 불러주는 건 KBS밖에 없어요. 그렇습니까? 그럼 여기 계속 나오셔가지고요. 그 얘기 계속 해주세요. 이렇게 해라 이렇게. 대통령도 그렇고요. 또 정부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정치력이 부족하니까 그때 한마디씩 해주십시오. 별 말씀을 해요. 네. 대통령은 특별히 정치력이 부족한 것 같아요. 대통령은 뭐 정치를 해본 분이 아니고
보니까 정치적 소양이 있는 분은 금방 배우는데 학습 능력이 있는데 보니까 정치를 쉽게 배울 성격이 아닌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을 하겠다고 마음 먹은 게 글쎄요. 본인에게는 뭐 개인에게는 대통령을 지냈으니까 영광이 되겠으나 예, 참 국민도 힘들고 본인도 힘들고 그렇네요. 네. 참 힘들어요. 네. 또 모셔서 말씀 듣겠습니다. 네. 좋은 부분에서 미안합니다. 아닙니다. 윤여준이 보수에 이렇게 보수가 아니면 누가 보수란 말입니까? 보수의 아무튼 생각을 가장 깊게 읽고 계신 윤여준 전 장관님 말씀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정치 피로, 사건 사고로 인한 피로.